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2일 새벽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법원이 허가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유튜브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지상파를 비롯한 몇몇 방송 또는 유튜버들이 이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과는 너무나 황당한 주장을 하길래 제가 이것의 진실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법원은 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죠. 송인권 부장판사 12월 10일 이제 검사와 이런저런 거의 뭐 말다툼에 가까운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지난 9월 6일 밤 늦게,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직전에 전격적으로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게 정경심 교수 또는 조국 일가에 대한 첫 번째 기소였습니다. 자, 그때 뭐라고 했냐면 9월 7일, 그러니까 그날 9월 6일 밤 12시가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둘러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를 했다. 뭐 그 당시에는 그게 맞는 얘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위조된 표창장에 보면 2012년 9월 7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 만약에 밤 12시가 지나서 2007년이 아니 2007년이 아니고 2006년이 아니고 2012년 9월 6일 밤 12시가 지나서 9월 7일이 되면 이제 8년 차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만약에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밝혔다 할지라도 이제 공소 제기, 그러니까 처벌을 못 합니다. 검찰이 그런 사태는 막아야 되겠다. 왜냐면 그 위조된 표창장에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사실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이미 확인한 바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갖고 있었을 테니까 검찰은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거는 확실한데, 자, 그런데 위조된 날짜를 보니까 2012년 9월 7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9월 6일 밤에 서둘러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기소한 뒤에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위조된 표창장에 그야말로 이게 위조가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위조된 날짜,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사실은 제일 깔끔했던 것은 1차 기소한 내용, 그걸 취소하고 추가 기소를 했다면 그러면 됩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도 이제 법원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동일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에 넘기지 못합니다. 그렇죠? 동일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동일한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면 다시 재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은 이제 공소장을 변경하면, 이 과거에 이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바로 송인권 부장판사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5가지 요소가 있다. 위조 일시와 장소, 방법, 목적, 공범 여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단 한 가지라도 맞으면 그러면 변경을 허가하는데, 이거는 단 한 가지도 맞는 게 없다.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왜 맞는 게 없습니까? 이것저것 해서 좀 더 내용을 구체화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왜 전부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항의를 하니까 뭐 자꾸 그런 식으로 항의를 하면은 퇴정시키겠다 이렇게까지 명령을 합니다. 자, 법정에서 검사와 판사가 이런 식으로 언성을 높이는 부분, 뭐 저는 법정까지 들어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변호사들이나 또는 그 전에 영장전담 판사를 해봤던 이충상 교수가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죠. 그분 얘기에 따르면 뭐 이례적인 건 사실이지만 이충상 교수는 이거는 오히려 판사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법리적인 논쟁이고, 자, 우리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우선 위조 일시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2012년 9월 7일, 이건 위조된 표창장에 나오는 날짜입니다. 그런데 그게 2013년 6월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조 장소, 당초에는 동양대 정경심 교수 연구실에서 위조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이
방배동 자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정경심 교수 주거지죠. 주거지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우의조의 방법. 그러니까 그 동양 최성해 총장의 날인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 임의로 날인했다. 그러니까 그 도장을 갖다가 임의로 찍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그 기소 내용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컴퓨터 이미지에서 이렇게 오려 붙여서 그러니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직인을 출력을 해서 그걸 오려 붙여서 왜 그 다운받아서 오려 붙이는 거 있거든요. 그걸 오려 붙여서 다시 넣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의조를 했다. 의조를 했지만 그 직인은 직인입니다. 근데 그 직인을 이렇게 오려 붙여서 갖다가 거기다 갖다 덧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했다. 이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목적은 맨 처음 기소장에는 유명대에 진학할 목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추가 기소하려고 했던 부분은 변경하려고 했던 부분은 유명대학이 아니고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낼 목적으로 라고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범 여부는 처음의 기소장, 공소장에 보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에는 조민, 딸로 이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령 첫 번째, 지금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 과연 죄가 없는 것이냐. 그런 식으로 마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지상파와 뭐 이런 데 법조 전문 기자나 뭐 누구 나와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거 아닙니다. 물론 지금 현재의 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고 이 재판을 그러니까 이게 1차 기소 아닙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혐의는 무려 15가지입니다. 요 1차 기소 내용 플러스 14가지가 추가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 1차 기소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대로 공소장 변경도 허가하지 않고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철회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놔둔다 하면 이거는 무죄가 날 겁니다. 무죄가 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문서 위조 부분이 무죄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13년 6월이면 아직도 내년 6월까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추가 기소하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 기소하면 거기에서 사문서 위조 혐의는 다시 재판을 내서 형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니다 하는 점. 죄는 여전히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공소장 변경을 허락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자, 9월 6일 밤에 기소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뭡니까? 핵심 팩트가 뭡니까?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 혐의가 되는 거죠.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 그런데 공소장 변경하겠다고 검찰이 지금 판사한테 얘기한 것 중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정경심 교수가 안 달라졌죠? 표창장을 안 달라졌죠? 위조했다. 안 달라졌습니다. 핵심 팩트 3개가 전혀 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범죄 행위의 구조는 전혀 바뀌지 않은 겁니다. 뭐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위조 일시 바뀌었습니다. 일시, 장소, 방법 바뀌었습니다. 3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5가지 중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일치하면 내가 변경을 허가해 주겠다. 자,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2개 과연 일치하지 않는 것이냐? 목적 일치하지 않는 것이냐? 목적은 1차에서 유명대 진학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서울대로 바꿨습니다. 서울대가 유명대학이 아닙니까? 좀 더 구체화된 거 아닌가요? 유명대학은 우리나라의 유명대학이라고 그러면 뭐 몇 개 될 겁니다. 그게 서울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화된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두 번째, 공범 성명불상자에서 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전혀 다른 건가요? 성명불상자 이름을 뭔지 모르다가 조민으로 이제 이름을 딱 지목을 했는데 구체화된 거죠. 이러면 오히려 자꾸 방어권 얘기하는데 피고인의 방어권을 오히려 성명불상 뭐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방어권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 아닌가요? 이게 왜 불허할 사항이냐?
그러니까 허가를 해줬어야 된다. 그런데 어쨌든 뭐 이 사람이 허가를 안 해줬으니까 이 판사가 뭐 그거는 뭐 판사의 재량, 우리가 판사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가능하다. 뭐 그건 판사의 본인의 재량이니까 인정을 하면 된다. 그러나 적어도 죄가 있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본인이 뭐 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정경심 교수의 모든 죄가 기소가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뭐 이렇게 된 건 아니다 하는 점, 그거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송인권 부장판사 말대로 계속해서 만약에 공소장 변경을 허락을 안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검찰이 조금 뭐 자존심은 상하겠죠. 9월 6일 밤에 했던 기소 내용을 철회해야 되니까. 아니 꼭 뭐 철회 안 해도 됩니다만은 여하튼 철회하고 추가 기소를 하면 됩니다. 본인이 이게 동일한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철회하고 추가 기소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사문서 위조 부분에 관해서 정경심 교수를 충분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9월 6일 날 기소한 내용의 핵심 팩트 3가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치 지금 죄가 없는 것을 덮어 씌운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행태들, 지상파, 그거는 무지의 소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혹시 들으시더라도 이건 잘못된 보도다. 지금 그런 잘못된 보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에도 그런 보도들, 제가 보기에 잘못된 보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보도뿐만 아니라 잘못된 해석은 뭐 더욱더 많고요. 그러나 그거는 뭐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한다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자, 공중파나 아니면 이런 곳에서 나오는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양, 기자라는 이름 아래 나오는 그런 것들은 잘못되면 그건 곤란한 것이죠. 잘못하면 그런 것들이 바로 혹세무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바로잡아야 하겠다. 마치 지금 검찰이 엄청나게 초반에 뭘 잘못해서 실수를 해서 드디어 정경심 교수가 무죄로 나오게 생겼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내용, 그런 것들은 혹세무민이다.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어서 오늘 제가 이 유튜브를 하게 됩니다. 이 구조, 정경심 교수가 사문서를 위조했다.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굉장히 법률적인 문제들이고 법률적인 논쟁들입니다. 지금 판사와 검사가 뭐 다투고 언성을 높였던 부분도 다분히 법률적인 문제고, 그러나 이제 이충상 교수는 조금 더 법률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이 판사가 결국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건 무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판에 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뭐 이충상 교수의 개인적인 의심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의심에도 근거는 있습니다. 무슨 근거냐면 정기 인사가 아닌 때 이 송 부장판사가 인사발령이 났었다 하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고요. 그걸 또 하나 예를 들더군요. 그 조국 전 장관 동생 무슨 뭐 건강 문제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영장 기각했던 기각 사유 중에 하나였죠. 그게 그분도 명재권 부장판사, 그분도 정기 인사가 아닌 인사 때 자리를 옮겼다. 그 두 가지가 일치한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이 사문서 위조 부분 무죄, 이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 아니겠는가라는 의심을 하던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뭐 제가 그 의심이 맞는가 틀리는가는 팩트로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충상 교수의 개인적인 판단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이 판사의 그 불허 행위,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죄다, 이건 아니다. 죄가 없다, 이건 아니다. 얼마든지 그건 다른 법률 기술적인 방법으로 그 죄가 있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그런데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보도하고 하거나 검찰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보도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